북한이 선거판에 정신이 없는데 미국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평화협정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불가침 협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가지만은 비핵화를 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하겠다? 사고 친 놈한테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원래 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핵을 만들어 전 세계를 협박을 했는데요. 그걸 갖다 원래 없던 대로 해주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준다? 자, 지금 정전협정 아닙니까?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유엔 사령부 해체되게 됩니다. 유엔군 한국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의 직책을 겸임했는데, 자, 유엔이 해체되게 되면 결국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 이제는 뭐 평화체제인데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냐라고 연결될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뭐 우리가 100% 비용을 다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존재를 갖다가 놔둘 수 있냐라고 이 트럼프 등이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대선에서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요, 미국은 자신들의 안보우산, 해구산에서 이번에는 안보우산으로 보호해주겠다면서 주한미군을, 지상군을 상당히 철수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언젠가는 한번 사고를 제대로 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에는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겠지만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평화협정과 불가침협정, 경제지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재와 대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이라는 비슷한 입장임을 발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요, 이 북한이 지금 협박을 하고 사고를 치고 중국은 북한을 달래려면 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이나 경제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그걸 지금 받아들여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선거판에 전부 눈이 쏠려가지고 정부부터 시작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본을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겠지만은 비핵화를 움직임을 보이면 평화협정, 불가침, 경제지원까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G7 외무장관 회의차 일본 히로시마를 존 케리가 방문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케리 장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 경제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 등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또 한국과는 통일 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립서비스죠. 하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육자회담 당사국과 합의대로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면 미국은 곧바로 제가 볼 때는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 협정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자, 케리의 이런 발언은 실행 중인 대북 제재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왼쪽에 있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병행에 대해서 미국이 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면서 5월 당대회를 마칠 경우 정면 충돌에서 급작스럽게 한국을 제외한 북한과 중국, 미국 등이 대화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요, 지금도 가장 원하는 것이 한반도를 정전 상태에서 평화협정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말만 평화지요. 평화라는 부분 속에서 결국은 유엔 사령부 해체, 그리고 유엔의 상징적인 그 인물들, 그러니까 한국에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거기에 각국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평화체제니까 미국은 한국 보고
넘겨받아라. 우리 유엔 연합사나 한미 연합사나 그 주한미군 사령부를 해체하겠다. 그러면서 지상군이 떠나는 이런 수순으로 정리되는 걸 북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걸 날부터 주장했고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라. 그리고 한국에도 야당의 주요 인물들, 뭐 통진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더민주나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이슈고 미국의 국가 부채나 미국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서 이 외국하고 전쟁도 하지 말고 외국에 파견한 군인들도 줄이고 우리는 고립주의로 가고 보호무역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슈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심각성을 정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각 당은 이런 문제를 이슈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가 지금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은 10여 명이 탈북했는데 북한 정찰국의 대자가 탈북했는데 그것이 무슨 총선용이다 북풍이다 이런 유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고민들이나 논쟁은 버리지 않고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이렇게 갔어야 되겠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는요, 오늘 4월 19일 뉴욕주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화민주 양당이다 하는데요. 지금 보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한 30% 이상을 다른 후보들을 뉴욕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도 한 10%에서 15% 이상을 샌더스한테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에서는 미국의 최중심 뉴욕에서는 결국은 이 힐러리와 이 트럼프가 이기지 않겠나. 자, 또 트럼프가 살아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를 갖다가 막겠다고 목을 메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매우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샌더스는 이번에 뉴욕에서 패배하더라도 이 민주당은 성자 독식이 없이 대의원을 득표에 따라 나눠먹기 때문에 또 끝까지 갈 겁니다. 한 두서너 달 더 가게 될 건데요. 지금 힐러리가 이메일 게이트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가 이를 갖다가 비호하고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힐러리 클린턴 부부가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전 대통령인 클린턴 그리고 현 대통령이 유력한 민주당의 이 1등 후보 힐러리가 미국 내에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회사인 유령 회사를 갖다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요 11일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델라웨어주 웰밍턴에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2008년과 2013년에 설립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요. 클린턴 부부가 회사 소재지로 신고한 주소에는 무려 28만 5천 개의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고요. 델라웨어주가 파나마처럼 기업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고 세금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인다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에는 한 건물에 수십만 개의 회사가 있다. 클린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저 전직 대통령이 클린턴 부부가 미국에도 조세 도피처가 어제 굉장히 많이 있다. 미국 국내의 주들이 한 몇 개가 아예 조세 도피처처럼 법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별로 언급이 안 됐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죠. 그 말을 하자마자 지금 힐러리가 미국 내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두 개를 만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8년에 설립한 WJC 유한회사는 빌 클린턴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받은 컨설팅료 이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누구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그 컨설팅 했다고 하고는 그걸로 돈 받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겠습니까? 로비거나 정보 유출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떳떳하면요 그냥 세금 내고 받지. 왜? 전직 대통령이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료를 조세 도피처에서 받습니까? 자, 힐러리도요 2013년에 국무장관을 그만둔 뒤 일주일 만에 ZFS 홀딩스를 같은 주소지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 그만두고 컨설팅 해가지고 돈 받겠다고 페이퍼 컴퍼니에 회사를 하나 만들고, 마누라도 국무장관 그만두고 컨설팅 피 받겠다고 또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힐러리는 최근에 이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과 관련해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은 완전 불법이고 합법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조세 회피처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을 할 거다. 힐러리 말이 맞기는 맞네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완전 불법이다 했으니까 나는 국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은 부분이다. 내가 이 두 사람을요, 한국의 많은 분들은 힐러리가 되는 것이 한국에 제일 좋다, 어쩐다, 왜 항장스는 샌더스하고 트럼프를 이야기하냐, 이 두 사람이 하나는 빨갱이고 하나는 무슨 또라이다, 황 소장 미쳤냐,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미국에도 정치가 뒤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남녀가 거의 부록하지요. 전직 대통령을 해먹고 또 현직 대통령에 가장 유력하게 접근해 있습니다. 부부가요. 이게 미국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요. 뒤에서 호박씨 까거나 댓글 달지 말고요. 이 방송에 신분 밝히고 출연하면 저하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내가 토론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 놓으세요. 집에 갈 때는 대신 스타일 구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지고요. 여기서 한강이 가깝습니다. 자, 힐러리 측은 이런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일철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앞으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힐러리가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되고 난 다음에 한 말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는 이미 전 세계의 갑부들이 파나마와 그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교모하게 악용하는 충격적인 조세 회피처와 조세 회피 구멍에 대한 폭로 자료를 봤을 텐데 이 중 일부는 명백히 위법이고 법 위반자는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행위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이런 행태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